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죠.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다. 대통령실과 일부 언론들,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문제는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국빈 방문이라면 첫 스타트를 어디서 끊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매우 높아지잖아요. 그런데요, 어제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쇼 비슷하게 한 거면 관련 업계에서는 막 박수가 나오고 환호성이 나야지 정상이겠죠. 근데 이 관련 업계의 반응도 너무 뜨뜻미지근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뜬금없거든요. 일단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꼭 요거는 풀어주세요 하는 그 현안, 뭐니 해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잖아요. 요거 해결해달라라는 요구가 높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제, 특히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인가 대통령실도 이번 방미 경제 외교의 초점은 첨단 기술 동맹 강화로 반도체법과 IRA, 이게 가장 큰 현안이다라고 얼마 전에 밝히기도 했어요. 근데 요거 혹시나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가 왜 시급한지 짧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반도체 지원법,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보조금 줄 테니까 니네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 내가 보고 싶을 때 다 까발려. 또 미국에서 영업이익이 나면 그거 우리랑 나눴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 아닙니까? 네. 또 IRA도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보조금 요거 못 주겠다. 이거 받고 싶으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이 지정한 그런 부품만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표가 됐었을 때 대통령실과 대부분의 언론들은 일본과 독일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보조금 못 받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요. 일본, 독일, 일부 차종은 우회해서 다 받을 수 있게 벌써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온전히 보조금을 못 받는 거 우리 차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둘 다 굳건한 동맹이라는 우리나라에게 너무나 가혹한 조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안을 풀기 위해서 이번 방미에는 이재용, 정의선 뿐만 아니라 4대 그룹 총수 전부 그리고 6대 경제단체장 도합 무려 122명의 비즈니스맨들을 대동하고 갔다고 대통령실이 밝히더라고요. 근데 이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예. 이 경제 단체장들이 가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 때도 있죠. 아무래도 제대로 여기에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기대를 크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문지 이렇게 많은 비즈니스맨들을 데리고 갔으면 우리가 투자한 그런 공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무려 22조 5천억 을 들여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텍사스주 테일러 이런 데 있거든요. 이 미국 공장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인들 쫙 대동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현대차 그룹 그리고 SK온 여기가요. 오는 2025년까지 가동을 목표로요.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릴 줄 알았어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인들 쫙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너무 불리한 반도체법, IRA 조항 이거 심한 거 아닙니까? 좀 수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여기를 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어제도 잠시 전했지만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요. 우리에게 중국으로 반도체 대체 물량을 수출하지 말라라는 황당한 요청을 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판매 금지를 당하게 되면 중국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곳 전 세계에 세 곳밖에 없는데 마이크론이 없어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네.
따라서 중국에서 필요한 물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줄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 요청하더라도 팔지 마! 라고 미국이 압박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이게 너무나 지나친 요구 아니에요? 조선시대 명나라와 관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뚜렷한 이유 없이 정부가 야 미국에 하지 말랬어. 뭐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못하겠죠. 뭐 중국에? 근데 수출하지 마. 별다른 근거도 없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규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라도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들려서 자꾸 우리나라를 압박하게 되면 이재용과 함께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공장 이거 짓는 거 다시 한번 고려할 수도 있어요. 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대통령실이 미리 공개한 방미 일정 혹시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요,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공장 방문 계획 없습니다. 없다고요? 아예 없어요. 정상회담과 함께 밝혀진 경제 일정은요, 뭐 미국 CEO 30여 명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갔는데요. 그리고 첨단 산업 포럼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IT 석학을 초대해서 대담도 한대요. 그리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어제 혹시나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테이크 먹으러 간 거 아니냐. 아, 맞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가 봐요. 근데 공개된 일정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스테이크만 먹고 와서 나사 빠졌다 얘기 들을까봐 나사를 방문한다 라는 일정을 넣어놨던데요. 그래서 그래도 나사를 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만 5월 24일로 예정돼 있어요. 누리호 3차 발사. 이거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기대도 잠시 했었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누리호 같은 우리나라 발사체 미국 기술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러시아의 관계 매우 껄끄러워졌죠. 앞으로 러시아와 이 우주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기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미국 나사의 도움, 우리 우주 개발에서는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요, 요번에 만나는 사람은요, 미국 나사 국장 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사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들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은 팸 멜로이 나사 부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안내한다라고 강조하던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나사에 그러면 국장은 없나? 국장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빌 넬슨 국장. 근데 이 사람이 안내하는 게 아니라 부국장이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빈 대우라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국장이랑 스테이크 먹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가?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요, 맨 처음 얘기했던 대통령이 밝힌 주요 일정에도 아예 나와 있지 않았던 그 곳에서 방미 첫 일정을 스타트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아하. 이 대통령실은요, 현지 시간으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와 만났다라고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향후 4년간 K 컨텐츠에 2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3천억 원이 조금 넘죠. 이런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다고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렌도스 CEO는요, 이번 발표한 투자 금액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창작물에 집행한 투자액, 이게 1조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2배 달하는 규모다라고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이 강조를 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화답을 했대요. 서렌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 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어이구 나도 100% 동감한다.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 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 요건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또 전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콘텐츠를 같이 만든다고 한미 동맹? 이거 너무 많이 갖다 붙인 거 아닐까요? 이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서비스는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 오리지널 드라마나 영화는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실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그것과 같은 논리라면 미국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중국과 동맹한다? 이렇게 해석도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실은요, 이번 넷플릭스 투자에 대해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방미 일정 중 처음 만난 기업이니 넷플릭스 대표라는 건 나날이 커지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규모와 높아진 K 컨텐츠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투자 규모가 한 30조, 100조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작 3조 3천억 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니, 박 PD는 바로 고작이라는 얘기를 붙였는데 대통령실은 이게 엄청난 규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누구 얘기가 맞는지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넷플릭스가 한국에 처음 진출한 게 2016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17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아시죠? 요거를 네. 처음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드라마 킹덤. 요걸 제작하면서 이게 빵 터지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작품에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밝힌 2021년 한국 작품 투자 규모는 5천억 원, 오리지널 시리즈 15편을 제작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25편이 넘는 한국 작품에 넷플릭스가 투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공식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도 넷플릭스가 국내 컨텐츠에 투자한 규모가 8천억 원은 이를 것이다 라고 추산하고 있거든요. 네. 왜 이런 추산이 가능하느냐? 이미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요, 강동원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2022년 지난해예요. 한국 오리지널은 시리즈, 영화 등 25편 이상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때 정확한 액수는 얘기 안 했지만 당시 언론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한국 콘텐츠 투자액이 8천억 원 전후로 추산된다라고 보도했거든요. 이게 2022년 지난해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요.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4년간 투자하게 되면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48에 32, 3조 2천억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밝힌 투자 규모는 3조 3,375억 원. 아니, 그러면 원래 하고 있는 투자에 뭐 단순 계산으로는 1,300억 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 셈이에요. 이 비율로 따지면 전체 투자 규모의 0.4% 늘어난 겁니다. 환율로 따지면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건 개콘을 노리고 있나? 예전에 개콘 김준호 씨가 각기도란 코너로 엄청 인기 끌었잖아요. 이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요. 뭐 이런 거. 이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예, 원래 하던 건데 그걸 굳이 치적이라고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첫 방문 성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가장 시급한 현안, 반도체 자동차, 이거 제쳐들고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의심도 들어요. 반도체 자동차에서는 뭐 협상할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일단 앞에 깐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또 주목받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 대통령실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넷플릭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컨텐츠에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에게도 보고 드린 적이 있대요. 이걸 영부인에게 보고를 하는 건가요? 뭐 그거를 다 떠나 이 첫 방문지 결정, 이 김 여사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문체부는 즉각 반발을 해요. 뭐라고 반발하느냐? 아이고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입니다. 관련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거예요.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어요. 이번 넷플릭스의 투자 덕분에 한국에서 컨텐츠 산업 관련해가지고 일자리가 6만 8천여 개나 늘어날 것이다. 특히 이런 일자리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 아니냐?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투자 규모가 각기도인데?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넷플릭스가 향후 얼마만큼 투자하겠다고 지금까지 밝히지 않아 왔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방미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확정했기 때문에 이는 분명한 성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매년 하던 것만큼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해석 그대로라면 지난해 넷플릭스 한국 컨텐츠 총괄이 했던 인터뷰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게다가 이렇게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방미 성과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넷플릭스에 어떤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공개가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문체부는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데요. 발뺌을 했대요. 과연 진짜 넷플릭스에 우리가 요청을 하긴 했을까요?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저희가 방송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어요. 정작 제작사는 손가락만 빨고 있다. 왜냐면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전액되는 대신 모든 지적재산권, IP라고 하죠. 이거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제주는 제작사가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간다. 이 비난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IP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함구를 하고 있어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제작사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넷플릭스가 제작 원가 회수와 겨우 5에서 10% 수익 배분이라는 노예 계약을 강요하고 있지만 당장 국내 투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은 아씨들 이런 주요 인기 드라마들은 케이블 채널에서 선 공개한 뒤 넷플릭스에 공개하는 식으로 IP를 유지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요. 작은 제작사의 경우 이런 방법 쓰는 거 언감생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걸 정부나 문체부는 알고 있으면서 이걸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컨텐츠의 6만 8천 개 일자리, 이것도 우린 기대하지 못하겠는데? 라는 게 대체적인 업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넷플릭스, 여기에서 국내 컨텐츠에 3조가 넘는 투자를 한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국내 OTT들,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티빙이나 웨이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티빙 지난해 매출이 2,476억 원. 어이구, 전년보다 갑절 가까이 늘어났대요. 근데 문제는요. 영업 손실이 어마무시해요. 1,192억 원. 아니, 매출이 2,400억 원인데 영업 손실이 1,100억 원. 버는 거의 절반이 영업 손실이에요. 아유, 이러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 웨이브는 더 심각합니다. 이 가입자가 전혀 늘지 않고 있는데 웨이브의 영업 손실도 1,2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전년보다 2배 넘는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두 회사들은 오리지널 작품 이거에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올해 예정된 제작 편수가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국내 OTT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문체부 차원에서라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내놓은 거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현재 대통령 행보를 보면 오히려 넷플릭스는 띄워주고 소정 OTT는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토종 OTT, 티빙 웨이브 이제 고사 단계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두려움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앞서 6만 8천 개. 이거 믿기진 않지만 그런 일자리가 생기더라도요. 기존에 있던 티빙이나 웨이브에 있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여기 정규직으로 알려진 사람만 300명이 넘어요. 이 비정규직 일자리 그리고 관련 자회사 일자리까지 하면 여기도 1,000명이 넘을 겁니다. 이 일자리는 다
넷플릭스가 많은 일자리로 흡수되는 건가요? 게다가요, 넷플릭스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7,733억 원의 매출을 올렸대요. 전년 대비 22%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늘어났느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 끊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월 구독료 이거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코로나라고 다들 넷플릭스만 본다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거 올려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갔으면 우리나라에 법인세 뭐 여러 가지 관련 세금 뭐 합당하게 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 넷플릭스가 7,700원이 넘는 돈을 벌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법인세는요. 겨우 33억 원. 아니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좀 따져봤어요.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걷어들인 매출이 7,700억 원이 넘는데 이 중에 6,772억 원을요. 이 매출을 올리자마자 바로 해외에 송금했대요. 해외 그룹사로. 이게 왜 그랬을까요? 뭐 업체에서는 이 컨텐츠 사온 비용을 준 거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법인세 적게 내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벤츠 코리아가 제일 잘하는 짓거리 넷플릭스 코리아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 만나서 이 이야기도 나눴을까요? 야, 많이 벌면 법인세라도 제대로 내야지. 내가 공정을 앞세워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건 지켜줘야지. 라고 했을까요? 게다가 또 있어요. 넷플릭스가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국내 인터넷망이죠. 그렇죠. 국내 인터넷망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료? 이거 내고 있을까요? 우리 세금으로 깐 그 인터넷망을요. 넷플릭스는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넷플릭스의 갑질, 꼼수 이거 그대로 놔둔 채 3조가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기뻐하라. 라고 강요하는 건 이건 너무나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다 제쳐놓고 훨씬 더 중요한 거,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큰 거는 냅두고 어디 해도 그만인 거를 굳이 성과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지 너무나 컨텐츠가 빈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에 바로 컨텐츠 빈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은요, 미국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문지, 이게 첫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당연히 반도체 자동차 관련된 일정을 가질 줄 알았지만, 이런 건 다 제껴두고 넷플릭스를 찾았다. 이것도 놀랐고요. 이 찾은 것까진 좋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넷플릭스 갑질 꼼수에 대한 이 해법은 하나도 없이 그냥 악수만 하고 왔다. 박 PD 얘기처럼 스테이크만 먹고 왔다. 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실망이 너무나 큽니다. 뭐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일정 30일까지 남았잖아요. 뭔가 반전의 성과를 보여주려고 우리 기대감을 확 깎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는데요. 그 뒤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예,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